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계시죠.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의 기조가 온라인 한중론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물론 아직까지도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 심각성을 우리 그 민주 시민들이 느끼는 만큼, 특히 젊은 층들이 느끼는 만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비판을 하거나 좀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엄청 막 보고서도 쓰고 강의도 하고 막 의원들 따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별걸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6년째인데 아무튼 지난 대선과는 지금 굉장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DC의 청년들이 한마디로 일본판 그 제트캐랑 지금 똑같아지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룰 주제가 많아가지고 제트캐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혐중 정서를 막 뿌려대면서 오프라인으로까지 튀어나오듯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혐한 갈등을 조장하면서 계속 저렇게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게 거의 한 10년 전쯤에 정당 창당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윤 어게인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충분히 저들 왜 우리가 이런 우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쪼개지고 있는지, 어떻게 멘탈이 박살났는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결과물을 못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저들은 보복이라고 표현하는데 보복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맞게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년간 38만 채널 겨우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보복을 당했다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렇게 다시 부계정을 만들고 계좌를 올리고 있는 그런 계정도 있고요. 지금 감롱란 TV에서는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님이 장애를 사칭했대요. 근데 누가 그 보더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사칭이 아니죠. 이건 실제로 그 사고를 당해서 팔이 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저런 식으로 조롱하는 게 보수의 가치고 품격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서부지법 폭도들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멘탈이 박살이 났다. 그래서 뭐 자기들 딴에 애국 열사 타령을 하지만 애국이란 말이나 열사라는 말을 저 따위 폭도들한테 붙이는 게 아니란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들이 아무리 저런 식으로 DC에 글을 끄적인다고 해서 저 폭도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캡틴 코리아 다들 기억하시죠? 안병이 저 사칭하고 뭐 미군 사칭은 디폴트고 뭐 안중근 장군님의 후손 사칭을 하고 아주 별의 별소리를 다 떠들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막상 참교육을 당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무슨 애국 열사 코스프레를 하더니 모든 죄를 인정한다, 선처를 바란다, 자기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어떤 식으로 뭐 사람들 협박하고 사상검증하고 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테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거는 스카이데일리에도 중국인 간첩 99명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취재원의 역할을 해가지고 나라를 또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징역 3년 구형도 오히려 솜방망이다, 요런 생각이 드는데 그 3년 구형을 맞고도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저것들이 선처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튀어나와가지고 온오프라인 돌아다니면서 영웅담 펼치고 다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거고요. 이 국정원과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특히 이 국정원 문제를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하냐면 이게 다 온라인 혐오, 분열, 갈등의 씨앗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주입을 시켰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스카이데일리 필진에 전직 국정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국정원의 안보스타라고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까지 내고 국정원이나 국방 그쪽에서 정신교육 교재로도 쓰고 그랬던 거 제가 지난 그 몇 달간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희천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체제전쟁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고요. 탄핵대선 승리 전략이라면서 강의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전히 저것들이 여기저기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말은 결국 이희천뿐만 아니라 이 배후가 뉴라이트, 이 친일 세력들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 극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단기 뭐 한 1, 2년 안에 저들의 뭐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사이버 안보 위협, 겉으로 명목은 자꾸 저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사이버 안보를 대비한다. 특히 우리가 반공, 자유, 요걸로 지금 대한민국 수십 년간 친일 세력들이 그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이버 안보 위협 명분으로 국정원에다가 무려 1180억의 예비비를 긴급 배정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죠. 한마디로 국정원이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내란 자금 저수지 역할을 한 건 아닌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글을 통해서 전한 내용이 뭐냐면 예산을 저렇게 우회해가지고 국회를 안 거치고 국정원이 그 자금 저수지 역할, 왜냐면은 막 2급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사이버 안보 명분으로 해놓고 뒤에서는 내란의 자금 저수지 역할을 했으면 당연히 이거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국정원, 실행은 방첩사에 이런 식으로 또 역할 분담까지 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 때처럼 외곽 조직, 심리전 결합을 해서 지금 온 오프라인에서 오로지 심리전과 여론전, 이젠 그 다음 단계인 인지전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게 감시 불가능한 구조, 특히 이 국정원은 맨날 비밀 타령을 하니까 제대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감사원이든 국회든 손도 못 대고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정보 공개 그 청구를 해도 이거 막 투명하게 이걸 공개하라고 해도 계속 안보 타령을 하면서 꽁꽁 숨기고 있어요.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 향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우리의 그 정신적 영토를 침범하는데 저런 돈이 쓰였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동안 김태효가 사라져 있는데 이 국정원 고위 인사들이나 김태효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 문제는 단순히 돈 장난이다, 무슨 뭐 댓글 몇 개 다는 거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정보 주권을 침탈당한 겁니다. 우리가 뭐 기술 주권, 그리고 뭐 문화 주권, 경제 주권, 뭐 영토 주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 주권이라고 하죠. 그 여러 가지 주권들을 지금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정보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명박 때부터 이제 온라인 공론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인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건 우리의 주권을 침탈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결국 사이버 내란이라는 점을 저는 반드시 미비한 입법까지 그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부의 뭐 보고서도 쓰고 계속 그 대외적으로 또 설득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최근 건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진도 이제 국정원 사람들 한다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봉권, 이 한국은행 관봉권뿐만 아니라 통일교 측을 거쳐서 김건희한테 이제 선물을 또 주려고 했다. 그래서 김건희, 건진, 통일교 요 문제들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특히 건진이 사비로 양재동 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 진짜 저것들은 뭐 네트워크 본부 또 여기가 얼마나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는지는 지난 대선부터 쭉 정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하나씩 쪼개가지고 좀 연결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핵심은 뭐냐, 건진이 저런 식으로 떵떵거리고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정치인, 대기업, 법조인, 경찰 이들하고도 계속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흔히 이 뒷배 역할을 해줬기 때문 아니겠냐. 특히 그 끝판왕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충분히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스카이데일리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 이거를 모집하고 있다고 해요. 부정선거 파이터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젊은 층들 자꾸 앞세워가지고 뭐 청년들도 윤석열을 지지한다 뭐 이런 거, 뭐 부정선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걸 끝까지 밝혀내야 된다, 사전선거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자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건데 이 부정선거 파이터즈를 이제 부파라고 부릅니다. 부파의 사이버 대응팀 1000명을 모집하자. 그래서 저들이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무려 이제 한 4일 전에 15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또 몇백 명이 당연히 됐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온라인에 침투를 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적에게
우리가 어차피 이긴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서 심어준 다음에 방심하게 만들자, 안심하게 만들자, 이게 저들의 전략적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선거날 어차피 이재명 이기는데 투표하러 가지 말자. 물론 진짜 저게 뭐 한 표, 두 표 저런 식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달라지진 않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러한 발상을 가지고 실제로 여기저기 침투해서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그다음에 막 그 심리적으로 조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게시글을 만들어서 동향을 파악하고 계속 그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자. 사실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고 할 때 써먹었던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리적 영토, 물리적 폭력이 중요하다고 보듯이 정신적 영토, 정신적 충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오늘날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10대들로 치면 이제 학폭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학생을 팬다고 힘이 약한 애 왕따시키고 팬다고 그게 꼭 그것만이 학폭이 아니라 요즘 정신적 감옥에 가둔다고 하잖아요. 카톡 감옥에 가둔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피가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눈에 딱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한테 다 개개인의 멘탈 문제로 다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걸까? 이게 제 그 고민의 그 본질적 문제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 문제를 6년 동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든 뭐든 저는 이게 다 민주주의의 파괴와도 연결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사이버 내란으로 확실하게 엮어서 늘 것들 잡아넣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는 제 나름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건 제가 뭐 배지를 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현실 정치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요 분야를 공부해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지금 민주당이 따라가지 못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진보적인 정당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저도 다양한 분들을 여태까지 많이 만나봐도 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인간의 선의에 맡긴다든지 도덕적으로 저들을 꾸짖는다든지 이 대응 방식에서 업데이트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방식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저런 식으로 복붙이 아니라 붓봇을 하라, 복을 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거 지금 막 복붙 하고 다니고 있고, 뭐 신남성연대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자유대학도 저런 걸 따라하고 있죠. 신남년 그 배인교회 공백이 생기니까 저런 식으로 자유대학이 비슷한 짓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대학이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니까 극우 추적단이 또 열심히 추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줄 추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정보기관, 그리고 자금줄,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 인적 네트워크에 지금 소위 뭐 정보기관이라든지 뭐 정치권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극우 세력이라든지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데 다 얽혀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뭐 북한 인권단체 대표라는 이은택이 또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롯데 장학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까지 추적을 한 겁니다. 이 극우 추적단의 활동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별도로 사이버 크래프트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설계하고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건 차차 대선이 끝나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들이 서북 청년단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왜 나오냐?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건장한 2030, 40 남자들을 모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겁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저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정신적 침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아예 그냥 이 사람들이 쫄도록 현장에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모으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계속 트럼프입니다. 기승전 트럼프 타령을 하면서 우리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트럼프도 저렇게 다시 돌아왔듯이 윤석열도 다시 돌아올 거다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지금 김계몽이 막 최근에 윤석열 사진 인증샷 올렸다가 또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울 때 이 이권 다툼, 이 권력 다툼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윤상현 개 XX라면서 윤상현을 엄청나게 깐 게 최근에 안정권 씨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특히 이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공론화가 되면서 지금 또 이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김계리는 입만 열면은 중간중간에 문장마다 욕을 엄청나게 섞어가지고 저 욕이 없으면 말을 못하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 정치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가 난리가 났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항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권이 윤어게인을 박살냈다. 지금 이 녹취록 때문에 지금 뭐 자유대학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특히 안정권이 왜 욕을 먹는지 몰라? 그러면서 국힘 비대위 갤러리에 또 운영진이 최근에 멘탈이 나가서 그 주딱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걸 또 안정권이 협박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디테일까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겠지만, 제가 왜 이런 걸 전해드리냐면 저기들끼리 알아서 자멸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중간중간에 팩트 떡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터미랑 그 어디가 연결이 돼 있었는지 뭐 이런 거 막 정광훈하고 손현보계가 싸울 때도 막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난감한 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국진당이에요. 저기도 사실 내란 폭도당 그 자체인데, 어쨌든 지금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과 전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그 아무 얘기나 떠들어대는 그런 유튜버나 커뮤니티 글과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윤어게인과 정광훈 세력들이 움직여서 국진당은 굉장히 골치 아프다. 이러한 정광훈이 계속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2년 내에 내가 통일을 시키고 윤석열을 복귀시키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광훈이 이제 대선 출마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랐었죠. 아니 지금 피선거권 상실 상태 아니냐라고 하니까 저기 이제 끌어내라고. 어디 건방지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무죄받은 사건을 슬쩍 가져와가지고 나는 지금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 박살이 난 상황이죠. 그럼 왜 저렇게 하냐? 결국 이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두 번째 자금 요 문제가 이제 얽혀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는 이제 생존의 문제죠. 신천지는 요 돈보다 자기네들의 이제 생존이 달린 문제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들은 진짜 박살이 난다, 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진당에 붙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국진 내란 폭도당이 저 모양 저 꼬라진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지들이 저질러온 업보를 다 돌려받을 때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장 저렇게 나락을 가니까 면전에서 윤석열 쪽에 들이받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최근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면전에서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고,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윤석열 측이 이런 식으로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니까 특정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라고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김영기 중령은 윤석열의 말로 윤석열한테 돌려주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제 와가지고 윤희숙이 계엄을 뉘우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 이걸 보고 아 진짜 반성하는구나, 우리가 한번 기회를 줘볼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국짐이 지금 뉘우치고 있대요. 도대체 국민의힘이 뭡니까? 누가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뻘소리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당이 만만해서 윤석열이 계엄 계획을 사전 통보 안 했을 거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국진당 내 많은 사람들이 용산으로 달려가서 저지했을 거다 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제목만 보고 그래도 윤희숙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던 당시에 추경호를 비롯해서 다 국진당 당사로 갔어요. 겨우겨우 내란을 막은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12월 3일 이후로도 국진당이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주류들 거의 압도적 다수는 내란 청산을 막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눈물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윤희숙의 눈물의 반성문이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세탁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눈물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윤희숙이 땅이숙이 돼가지고 저 원래 정치 생명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언론에서 막 부추겨주면서 갑자기 또 어느 순간 과거가 세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옆에서 질질 짜고 있던 게 이준석이었죠. 그래서 윤희숙, 당시 땅이숙과 이준석이 눈물쇼 한다. 요런 식으로 또 난리가 난 바가 있었고요. 지금 한덕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임기 3년 개헌안에 공감을 하든 말든 한덕수는 어차피 안 됩니다. 뭐 30일의 전격 사임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한덕수가 진짜 깡다구가 있어서 끝까지 나오든 말든 그거는 아무런 대세의 변화를 줄 수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 그 국짐 갤러리,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 김문수는 뭐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욕하는 건가 하고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끝까지 수호하는 아주 진짜 끝판왕이다.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세 글자면 끝난다고 했죠. 바로 명태균 그래서 게이트 때문에 지금 측근 2명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하고요. 한 명은 지금 뭐 해외로 갔다고 하는데 저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홍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하고 깐족깐족 된다면서 서로 그냥 더러운 난타전을 주고받는 거다. 그래서 지금 코박콩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홍준표라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윤석열 지난 대선 때 공격해놓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권력 앞에 90도로 머리를 박아서 코에 접시를 박는다고 코박콩이 됐었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르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12월 3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내란 당일날 이재명은 숲에 숨었고 나 한동훈이 계엄을 막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살려놔줘도 그 은혜를 몰라요. 배역망덕한 것들이란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역사를 대놓고 왜곡을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심지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소위 내란성 PTSD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계속 뉴스를 보는 시민들이 압도적인데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막 100년 전, 50년 전 역사를 가지고 저들이 왜곡하는 거는 얼마나 손쉽겠습니까? 그래놓고 이 짓거리나 하고 있다니까요. 이상한 사진, 저런 이상한 장면들, 이상한 포즈들, 이상한 혼자 심취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제 어깨가 혹시 탈골된 거 아니냐?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그 어깨가 지금 탈골된 거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국힘 갤러리 같은 데서도 막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 이제 그 한동훈이 노인정에서 어르신들하고 사진 찍을 때도 발 뒤꿈치를 든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오직 나만이 내 사진과 내 영상과 이 흐뭇한 나의 모습만 박제하는 게 한동훈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뭘 얘기하려는지 도무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나, 그냥 혼자 심취한 나만 남기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자기가 연예인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관종을 하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잔 할 거면 누구랑 할 건지, 왜 그런 티타임을 가지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상한 감성의 저런 그 영상들만 자꾸 공개가 되니까 조롱만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갤러리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 한동훈이라고도 심지어 안 불러요. 가발이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가발이 커뮤 대통합을 했다. 저런 식으로 통합을 바란 건 아닌데 지금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성향을 다 떠나서 사방에서 지금 한동훈을 욕하고 있다. 특히 토론에서 짜친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어떠한 비전과 가치와 뭐 철학과 정책이 없이 그냥 이상한 퍼포먼스만 하니까 지금 커뮤 대통합을 이뤘다. 반 한동훈. 사실 요것과 유사한 게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힘 상황이라면서 김문수와 나경원, 이철우가 붙고 홍준표와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 쪽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줄 거다라고 자기들끼리 예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발만 빼면,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만 빼고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한동훈만 빼고 여기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이 짤 밑에 첨부한 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 국힘 갤러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 나경원 떨어졌을 때부터 한동훈의 부정선거다, 경선 부정선거 얘기들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는 황교안을 지지한다. 황교안이 됐든 아니면 어떤 제3의 인물을 뽑겠다고 하는 게 지금 국힘 갤러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을 했었죠. 국힘 갤은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민주당 갤러리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뭐 거의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추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 국힘을 지지 안 하냐? 우리는
윤석열을 버린 국힘은 지지할 수 없다. 오로지 윤석열만 보고 간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갤러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이제 국민의힘 갤러리 걸어놓고 윤석열만 본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열심히 이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죠. 기름에다가 휘발유를 부었다. 그래서 국힘은 한마디로 윤석열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의 그 부정선거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된다. 어떻게? 윤 어게인 정신으로. 이게 무슨 정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술 마시고 횡설수설하는 게 윤석열 정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신을 받드는 게 자유대학 학생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자유대학이 신당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그 실무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만약에 진짜 신당 창당을 한다면 이건 충분히 일반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저런 뻘짓들을 하고 있는 동안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로 이재명 대표님이 최종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늘 뭐가 예고가 돼 있었냐? 바로 김건희와 내란을 묶은 종합특검법. 이게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저들이 그동안 거부권을 남발해가지고 오히려 더 강력해졌어요. 계속 스노우볼을 알아서 키워준 겁니다. 스노우볼 굴러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 끝판왕이 지금 탄생하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가.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12일 전에 법사위 심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앞서 쭉 말씀드린 모든 것들 지금 뭐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해서 김건희라든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사이버 내란 문제에 제일 집중해가지고 뭐 국정원 자금 저수지 역할한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걸 이제 파헤치는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좀 저들이 막장스러운 싸움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이권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님은 착착착 할 일을 해가고 계신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